인문학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본 논리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연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결사를 이제 connectives라고 하는데요. 문장과 문장, 서술문과 서술문, 그걸 이제 연결시킬 때 쓰는 그러한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사가 논리 기호의 한 종류가 되겠죠. 실용윤리에서 논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결사만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형식 논리라는 것이 있고 기호 논리가 있습니다. 기호 논리라는 것은 결국 수학 논리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형식 논리는 논증의 분석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려는 것은 논증의 분석, 실용윤리에서 실제 사용되는 논증의 분석이기 때문에 형식 논리가 중요한 거지만 몇몇 분께서 기호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주셔서 간단한 형태의 기호, 그리고 이 기호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과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여기에 써놓은 기호가 우리가 기호 논리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수학 논리로 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딴 거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부정, 니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뭐뭐가 아닌 그럴 때 영어로는 not입니다. conjunction은 접속이 되는 거죠. 요거랑 저거. 그 다음에 disjunction은 선택, 요거 또는 저거. 그 다음에 conditional, 이거는 조건적인 거고요. biconditional, 그럼 이걸 이제 double implication 그래가지고 양조건입니다. if and only if, 반드시 그럴 때만. 그리고 universal quantifier, 그거는 이제 보편사라고 해서요. 뜻이 모든 경우에, 모든 그런 뜻이고요. existential quantifier라는 것은 한정사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 몇몇, 최소 하나,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negation은 여기 이렇게 물결 모양이죠. 요거가 바로 negation이고, 기호 논리에서는 이렇게 기역자 같이, 기역자인데 앞에가 좀 길죠.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보실 일은 없는데 보통 이제 이 세 가지가 전부 부정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conjunction, 그리고라는 뜻은 요 꽃갈콘 같이 생긴 요거가 이제 conjunction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이고, 보통 그냥 점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이게 이제 그리고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지만 요거는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글 쓸 때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갈콘을 뒤집어 놓은 요거는 이제 disjunctive, 선택 또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테크니컬한 건데 요렇게도 기호 논리에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요거가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조건문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 만약이라는 말이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딱 보시면 압니다. 영어는 이제 if then에서 if가 생략이 안 돼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서는 이제 분명하게 딱 나와 있죠. 요 위에 요것도 여러분께서 보실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되는 화살표는 반드시 그럴 때만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양조건, 더블 임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if and only if 이겁니다. if and only if 그러면 반드시 그럴 때만. 그러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universal quantifier라고 해서 요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 두 가지는 보통 요 앞에 이 위에 기호를 쓸 때는 형식 논리에서 그냥 문장과 함께 일반적인 말과 함께 이런 걸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요 universal quantifier, existential quantifier라고 그러죠. 요 universal quantifier 요 문장은 뜻이 모든 경우에 모든 그런 것이고, 요 이자 거꾸로 놓은 거 있죠. 요거는 어떤 경우에 몇몇 최소 하나. 영어로 하면 이제 some, for some. 요게 이제 existential quantifier. 그 다음에 그 universal quantifier는 모든, 그래서 for all 또는 이제 for each, for every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지금 이걸 이제 문장에서
보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문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영어로 P or not Q 이렇게 해놨죠. 여기 한국어로는 P거나 Q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제가 여기 by conditional을 썼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if and only if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 앞에 거와 이 뒤에 거와 의미가 똑같은 논리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걸 이용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국말로, 요거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논리 기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한번 해보죠. 똑같은 뜻이지만 P거나 Q가 아니다. 그러면 P 이거나 Q가 아니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요. 요 PQ 있죠. 요거는 이게 서술문입니다. 서술문에 명제가 들어가죠. 요 위에를 누르시면 요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술문 중에 참과 거짓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서술문을 명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서술문이라는 것은 일단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서술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PQ는 다 서술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 or not Q, 한국말로 P거나 Q가 아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됐는데 요 P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이게 지금 P입니다. 또는 황사먼지가 오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Q, not 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PQ가 다 하나의 서술문입니다. 이미 주어와 동사가 있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렇게 PQ 이렇게 취급합니다. 여기 있는 얘가 전부 다 서술문만 취급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짝대기를 이렇게 껐죠. 그래서 뭐 A, B,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비가 오고 있다를 지금 짝대기 B 이렇게 제가 했죠. 그래서 지금 B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이제 지금을 A로 하고 비가 오고 있다를 B로 하면 요걸 A, B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A, B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3단 논법 할 때 P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A, B, A 짝대기 B 요게 다 P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비가 오고 이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게 하나의 문장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컴플릿 문장을 P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럼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If P and R, then Q. 이렇게 되면 한국말로 만약에 P와 R이면 Q이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P와 R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만약에라는 걸 생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조건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 조건에서만 이렇게 Q처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논리 기호를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P와 R이 되면 그러면 Q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and라 그랬습니다. 뭐뭐와 접속사죠. 그죠? 그럼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P, if and only if, 괄호하고 Q and R 괄호 닫고 이건 이제 반드시 Q와 R일 때만 P이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P가 되는데 P가 어떨 때가 되냐면요. Q와 R이 있을 때만 P다. 그러면 요거가 항상 같다는 거잖아요. 거꾸로도 Q와 R일 때 P가 되면 P가 될 때 항상 Q와 R이죠. 요게 이제 요런 뜻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음 not P and not Q. 요거는 P도 아니고 Q도 아니다. 요거는 뭐죠? P도 아니고 그리고 Q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it is not the case that if P then Q. 이렇게 되면 if P then Q. 요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일 때 Q가 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요거는 P가 Q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속도를 조금만 내겠습니다. 이걸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돌려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f P and Q
than R or S. 그럼 만약에 P와 Q가 아니라면 R 또는 S가 된다. 요거는 이제 쉽죠. P와 Q가 아니라면 R 또는 S가 된다. 예, 보니까 요거랑 제가 요거를 잘못 썼네요. 예, 요게 아니라면이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다가 if not이 들어가야 되네요. if not P and Q then R or S. 그죠? 예. 그럼 요 밑에 거를 제가 노란색으로 쳤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요게 이제 기호 논리학에서 Universal Quantifier랑 Existential Quantifier를 갖다가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제가 한번 했습니다. For all things that can happen to me, if P then Q. 이건 이제 모든 경우에 항상, 물론 이 위에도 다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 위에 센텐스도 어떤 경우는 모든 경우,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정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히 한번 요거를 드러내서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기호 논리학에서 쓰는 기호를 쓰면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If P then Q, for all things that can happen to me. 모든 경우에 항상 P면 Q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모든 경우가 요렇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요 X가 X의 모든 경우에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요렇게 해가지고 그 X가 P일 때는 X가 Q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형식 논리에서 했다면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생략이 되겠죠. 모든 경우든 어떤 경우든.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요거를 또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같은 말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In some cases, if P then Q. 그러면 요거는 두 개가 들어가죠. 예. 어떤 경우에 어떤 때는 P면 Q다.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있다면 어떤 경우에 P면 Q다 이겁니다. 예, 요것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셨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도 좀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면 쉽죠. 그냥 기호만 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 사람들이 논증을 필 때 그거를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걸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날씨는 좋은데 막 먹은 점심이 별로 맛있지가 않네. 요거를 어떻게 그 기호 논리학이 아니라 형식 논리학에서 기호를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날씨가 좋다. 그죠? 날씨가 좋고, 그리고 이제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날씨가 좋은데 막 먹은 점심이 별로 맛있지가 않네. 이 얘기는 날씨가 좋다. 그리고 막 먹은 점심이 맛있지가 않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날씨가 좋다. 이걸 P로 놓고 막 먹은 점심이 맛있지가 않다. Q, not. 그죠? 그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물론 이 말의 뉘앙스는 틀리지만 논리라는 것은 센텐스와 센텐스 사이에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미만 다루는 게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어감에서 나오는 그 의미는 논리에서는 캡처를 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날씨는 좋은데 막 먹은 점심이 별로 맛있지가 않네. 이 얘기랑 날씨는 좋다. 그리고 막 먹은 점심이 맛있지가 않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다른 뜻이죠. 사실은 심리적으로. 하지만 논리는 심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 앞에 센텐스와 뒤에 센텐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미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피자 배달시킨 것이 빨리 오지 않으면 수지도 이미 사람 만나러 가고 나도 수지가 가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이 얘기를 이제 논리 기호로 바꾸면요. 피자 배달시킨 것이 빨리 오지 않는다. 요거랑 수지가 이미 사람 만나러 가고 나도 기분이 안 좋고, 요 세 문장이 있죠. 그럼 요걸 P, Q,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조건문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피자 배달시킨 것이 빨리 안 올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수지가 사람 만나러 가고 나도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피자는 피자빵이 맛있으면 맛있는 피자가 되지. 요거는 피자빵이 맛있다. 요거 센텐스랑 피자가 맛있는 피자가 된다. 요 두 개 센텐스가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피자빵이 맛있다. 요거를 이제 P로 놓고 피자가 맛있는 피자가 되는지를 Q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P, Q가 됩니다. 자세히 이제 느려서 쓰면 피자가 피자빵이 맛있으면 그 피자는 맛있는 피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요 밑에가 또 비슷한 건데 한번 보시죠. 피자는 피자빵이 맛있을 때만 맛있는 피자가 된다. 여기 보면은 위에 거는 피자는 피자빵이 맛있으면 맛있는 피자가 되지고 요 밑에는 피자는 피자빵이 맛있을 때만 맛있는 피자가 되죠. 그러면 그냥 맛있으면 그러면 이제 요게 조건문의 화살표가 되는데 맛있을 때만 그러면은 요게 by conditional이 되죠. 뭐뭐 할 때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도 피자빵이 맛있다랑 피자는 맛있는 피자가 된다. P, Q가 있죠? 하지만 요거는 P, Q가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요. 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를 보면요. 요 위에는 피자가 빵이 맛있어가지고 맛있는 피자가 되죠. 근데 이 맛있는 피자는 항상 피자빵이 또 맛있는 피자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밑에는 피자가 빵이 맛있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피자가 됐죠. 근데 맛있는 피자는 전부 다 빵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요 밑에는 의미가 피자가 맛있는 거랑 피자 빵이 맛있는 거랑 똑같아요. 구분이 없어요. 근데 위에는 피자가 빵이 맛있으면은 맛있는 피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맛있는 피자가 전부 다 피자 빵이 맛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뭐 할 때만 요 by conditional sentence로 로직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뉘앙스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또 5번을 보겠습니다. 이 집은 아침에 식은 커피가 나오고 점심에 손님이 없으면 저녁에 음식이 잘 나오더라. 예, 참 신비한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하고 이 말을 논리기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집에 아침에 식은 커피가 나오고 요게 이제 P, 아침에 식은 커피가 나왔다. 그리고 또 점심에 손님이 없었어요. Q. 그러면 이 집은 저녁에 음식이 잘 나와요. R. 그럼 이제 요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집은 아침에 식은 커피가 나오고 그리고 점심에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저녁에 음식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섯 번째, 이 집은 아침에 식은 커피가 나오고 점심에 손님이 없으면 꼭 저녁에 음식이 잘 나오더라. 예, 요것도 어떻게 되죠? 아침에 식은 커피가 나온다. P, 점심에 손님이 없다. Q죠. 근데 꼭 저녁에 음식이 잘 나오다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P, N, Q랑 by conditional R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요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 비교해 보면요. 요 위에는 아침에 식은 커피가 나오고 점심에 손님이 없다. 그랬을 때 저녁에 음식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의미가 저녁에 음식이 잘 나왔는데 반드시 아침에 식은 커피가 나오고 점심에 손님이 없어도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밑에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저 집 저녁에 음식은 잘 나오더라. 그럼 그 의미는 아침에 식은 커피가 나왔고 그리고 점심에 손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랑. 그렇죠? 일곱 번째, 페퍼 스프레이를 왜 샀냐 하면요. 언제라도 누가 나를 길 가다 건들면 이걸로 얼굴에 뿌리려고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센텐스가 뭐 있죠? 페퍼 스프레이를 내가 샀다. 이겁니다. P. 언제라도 누가 날 건드린다. 그럼 Q. 그러면 이걸 얼굴에 뿌린다.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페퍼 스프레이를 내가 샀고 그리고 누가 날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뿌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덟 번째, 가끔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날 때 여기에 와요. 그러면요. 가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P. 그럼 여기에 오는 거죠. Q. 아버지 생각이 나면 여기에 온다. 그 얘기가 여기에 내가 올 때는 항상 아버지 생각이 난 거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죠? 예, 아홉 번째, 제가 노란색으로 한 거는 이걸 한번 기호 논리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형식 논리의 기호를 가지고 한 거고요. 일단은 형식 논리를 한번 해보죠. 어떤 고양이는 야채를 좋아한다. 그럼 이거는 P예요. 어떤 고양이 야채를 좋아한다. 끝. 그죠?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요거를 조금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어떤 고양이, 그럼 이제 그걸 A라고 하고요. 어떤 고양이 짝대기 야채 좋아한다. 요게 이제 P죠. 한 문장으로. 이 문장을 이제 우리가 3단원 포괄 때 이렇게 이 문장 하나를 나눠서 이렇게 했죠. 요거는 그냥 P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기호 논리에서는 지금 어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게 이제 X essential quantifier. 이 X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X예요. 근데 그 X가 바로 고양이에요. X는 고양이다. 그리고 그 X가 야채를 좋아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X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X가 고양이고 그리고 그 고양이가 X가 고양이죠. 야채를 좋아한대요. 이렇게 됩니다. 요 한 센텐스를 두 개의 센텐스로 나눈 거예요. 어떤 X인 경우에 X가 고양이고 그리고 그 고양이 X가 야채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는 딱 보시면 요 이제 모든 universal quantifier죠. 그럼 요거 어떻게 돼요? 모든 경우에 그 X가 개이면은 그 개는 주인 보고 꼬리를 다치겠죠. 모든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X가 있는데 그 X가 개이면 그 개는 조건이 주인 보고 꼬리 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왜 바이 컨디션을 안 하냐면요. 주인 보고 꼬리를 쳤다고 해서 반드시 다 그게 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를 이제 보면 기호 논리가 보면은 왜 일반적으로 이렇게 뻔한 얘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냐. 왜냐하면요. 기호 논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형식 논리의 레벨까지도 우리의 언어,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기호 논리학이라는 것은요. symbolic logic이라는 것은 이 말을 수학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수학으로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기호 레벨에서 이걸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호 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수학 철학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학 철학이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호 논리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써놓은 이것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인간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처음부터 기호 논리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계속 형식 논리에서 끊으려고 하냐면요. 기호 논리는 결국은 수학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문학 튜브에서 논리를 하는 이유는 실제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논증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기호 논리는 수학 논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논증의 분석이랑 상관이 없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러면 마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지금 8가지의 이 문장도 기호 논리학으로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안 되죠. 더 복잡하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3번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요. 기호를 피자는 피자빵이 맛있을 때 맞음자고 이건 이제 좀 단순한 케이스긴 한데 이 화자가 얘기하는 경우는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경우에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피자빵이 맛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자세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뒤로 돌려서 멈춰놓고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생각하셔서 기호로 한번 그린 다음에 또 답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조금만 깊게 한번 한 김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호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쓰이는 그 logical equivalence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형식 논리를 가지고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기호 논리학의 기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